서울 도산대로에 자리 잡은 고급 한옥주택의 서재는 한지 등불의 은은한 빛과 오래된 나무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 책장에는 고전 소설과 시집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바닥의 온돌은 부드러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48살 은혜는 숨을 몰아쉬며 서재의 낮은 나무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얇은 실크 블라우스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부드러운 가슴의 윤곽을 드러냈다. 치마는 허벅지 위로 올라가 매끄러운 피부를 노출시키고 있었고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손은 책상 모서리를 쥐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쾌락의 여운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쾌락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고 입술은 살짝 부은 채로 헐떡이는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맞은편에 서 있던 28살 혁준의 시선은 뜨겁고 흔들렸다. 그의 셔츠는 단추가 풀려 구겨져 있었고 손은 은혜의 허리에 얹혀 여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바지는 여전히 지퍼가 열린 상태로 근육질의 다리가 드러나 있었다. 은혜 어머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갈라졌다. 방금 전 그들은 금기된 선을 넘어섰다. 혁준의 강한 손이 은혜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적인 손길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서재의 고요한 공기는 두 사람의 억눌린 욕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은혜의 마음속에는 수연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의 열기가 모든 이성을 삼켜버렸다. 은혜의 숨소리는 깊고 거칠어졌고 혁준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도 이걸 원했죠. 그의 손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천천히 풀며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미끄러졌다. 은혜의 손은 그의 단단한 가슴을 붙잡았고 그녀의 신음은 오랜 갈망이 터져나온 듯 강렬했다. 나무 책상은 그들의 격렬한 움직임에 삐걱거렸다. 은혜의 머릿속에는 결혼 생활의 고독함이 떠올랐다. 남편과의 관계가 식은 지 오래되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잊고 살았었다. 하지만 혁준의 젊은 열기가 그녀를 깨웠다. 혁준아, 이건 안 돼. 수연이 알면. 은혜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다리는 그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다. 혁준은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리듬감 있게 이어졌고 은혜의 몸은 그 리듬에 맞춰 떨렸다. 은혜의 손톱이 그의 등을 세게 스치며 붉은 흔적을 남겼고 그녀의 몸은 그의 리듬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더 세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증처럼 떨렸다. 혁준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며 리듬을 더하자 은혜는 고개를 젖히고 신음을 터뜨렸다. 아, 혁준아, 너무 강렬해. 그녀의 몸이 떨리며 그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듯 반응했다. 그는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더 깊이 들어가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 몸이 나를 미치게 해요. 그들의 리듬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책상은 그들의 무게와 열정에 젖어들었다. 은혜의 신음이 점점 커지며 서재를 가득 메웠고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한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고 서재의 고요함은 그들의 열기로 깨졌다. 혁준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그녀의 몸을 탐하며 속삭였다. 은혜 어머니, 당신 이렇게 뜨거울 수가. 은혜는 그의 어깨를 깨물며 신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에 완전히 굴복했다. 두 번째 물결이 그들을 휩쓸며 은혜는 그의 가슴에 손톱을 박으며 숨을 헐떡였다. 혁준아, 더 계속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떨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서재의 나무 바닥은 그들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세 번째 파도가 밀려오며 은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혁준은 그녀의 몸을 안아올리며 마지막 여운을 즐겼다. 모든 게 끝난 후 은혜는 숨을 고르며 책상에 쓰러졌다. 수연이 알면 우리 다 망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준은 땀에 젖은 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그들의 눈빛은 죄책감과 쾌락으로 뒤엉켜 있었다. 혁준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머물러 여운을 즐기고 은혜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느낌 너무 오랜만이야. 서재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그들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저녁 8시 서울 청담동의 고급 카페는 은은한 조명과 신선한 커피 향기로 물들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도산대로의 불빛이 테이블 위 라떼잔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카페 안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변 테이블에는 커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25살 수연은 라떼 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어깨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체형을 강조했다. 결혼한 지 7개월 남편 혁준과의 친밀한 순간은 그녀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가벼운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엄마 은혜는 잔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아, 무슨 고민 있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은 잔을 쥐며 살짝 긴장되어 있었다. 수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불감증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주변을 의식하며 더 낮아졌다. 은혜는 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빛을 감추려 애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연의 어린 시절이 스치고 지나갔다. 항상 밝고 활기찬 딸이었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놓다니. 불감증? 갑자기 왜? 혁준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결혼 생활이 힘든가 봐. 은혜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낮췄다. 혁준이 성욕이 너무 강해. 처음엔 그게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반응을 못하니까 혁준이도 점점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 매일 밤 노력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수연의 손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함을 드러냈다. 은혜는 딸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관계가 오랜 세월로 인해 몸이 건조해진 지 오래였다. 수연아, 그게 얼마나 심각한데?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아니면 상담이라도.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수연의 말이 파문을 일으켰다. 혁준이 성욕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녀는 결혼식에서 본 혁준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의 젊은 활력은 은혜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묘한 끌림을 주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자신의 욕망이 메말라 있던 은혜는 그의 열정이 주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위로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지된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너무 걱정 마, 수연아. 엄마가 내 곁에 있어. 같이 해결책 찾아보자. 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은 잔을 쥐며 살짝 떨렸다. 카페의 재즈 음악이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지만 은혜의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은혜는 한옥주택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집안은 고요했고 정원의 바람소리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혁준이 어떤 열정을 가졌을까? 그녀는 수연의 말에 담긴 혁준의 강렬한 욕망을 상상하며 몸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단단한 체격과 깊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혁준은 내 사위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베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혜는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식은 지 10년 그녀는 스스로를 잊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수연의 말은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준 듯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생각은 안 돼, 수연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마음속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저녁 은혜는 수연과 혁준이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한옥주택을 방문했다. 집안은 맛있는 요리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수연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은혜와 혁준은 서재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서재의 한지 등불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책장의 고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서재 분위기 정말 좋네요. 고전들이 많아서
어머니 취향이 느껴져요. 혁주는 책장을 훑으며 가볍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은혜를 향해 있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응, 여기서 책 읽는 거 좋아해. 수연은 요리 잘하고 있지? 내가 도와주지 않고 여기 앉아 있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살짝 긴장했다. 혁준의 단단한 어깨와 자신을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의 셔츠는 가볍게 구겨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부 생활로 흘렀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준아, 수연이랑 잘 지내? 어제 수연이 고민을 좀 털어놨던데 내가 좀 더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혁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힘들어요. 수연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건가 싶어요. 그의 눈빛은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연의 고백을 떠올렸다. 수연이도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내가 워낙 열정적이래. 그게 장점이지만 수연에겐 부담일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혁주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심장이 빨라졌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리한 걸까요? 수연을 사랑하지만 제 욕망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요. 은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혁준아,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야. 내가 좀 더 참아봐.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그의 피부에 닿으며 미묘한 전율을 일으켰다. 혁준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우아한 곡선에 끌렸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수연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은혜는 충격받았지만 그녀의 억눌린 욕망이 그녀를 흔들었다. 혁준아, 그게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혁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자 은혜의 숨이 가빠졌다. 은혜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당신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로 올라갔다. 은혜는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이 반응했다. 서재는 곧 두 사람의 욕망으로 채워졌다. 혁준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풀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은혜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으며 떨렸다. 혁준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혁준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도 이걸 원했잖아요. 나무 책상은 그들의 강렬한 움직임에 삐걱거렸다. 은혜의 숨소리는 점점 깊어졌고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스치며 깊은 흔적을 남겼다. 혁준은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며 그녀의 욕망을 끌어냈다. 은혜 어머니, 당신 너무 뜨거워. 그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가득했다. 은혜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고 그녀의 신음은 서재를 가득 메웠다. 더 깊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증으로 떨렸다. 그들의 리듬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한지 창문은 그들의 열기로 김이 서렸다. 두 번째 물결이 그들을 휩쓸며 은혜는 그의 어깨에 손톱을 박으며 숨을 헐떡였다. 혁준아, 계속해줘.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에 완전히 굴복했다. 세 번째 파도가 오며 그들은 서로의 몸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모든 게 끝난 후 은혜는 숨을 몰아쉬며 책상에 쓰러졌다. 수연이 알면 우리 다 망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준은 땀에 젖은 채 말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서재의 공기는 그들의 여운으로 무거웠다. 그날 밤 수연이 주방에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은혜와 혁준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수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빠 밥 다 됐어. 오늘 메뉴는 스테이크랑 샐러드야. 맛있게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한 피로가 스며 있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응, 수연아. 내가 요리해주니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혁준은 수연의 미소에 안도했지만 은혜와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은혜와 혁준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수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오빠, 요즘 회사 어때? 바쁘지? 엄마, 요즘 뭐 해? 수연의 질문에 은혜는 웃으며 답했다. 엄마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정원 가꾸고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적시며 혁준과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수연을 배신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혁준의 강렬한 손길과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공허함을 채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연을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눈물이 섞인 물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도 미묘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혁준은 그날 밤 수연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또 실패했다. 미안, 오빠 오늘 좀 피곤해. 머리가 아파.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녀는 등을 돌려 잠을 청했다. 혁준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그는 인터넷에서 불감증 관련 정보를 찾아봤지만 답은 없었다. 화면을 보며 그는 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 당신과의 그 느낌이.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다. 혁준은 은혜와의 순간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수연을 사랑했지만 은혜에 대한 욕망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은혜 어머니의 그 열정이 수연과는 다르다고 느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일주일 뒤 혁준은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지난번 일 미안해요. 근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날의 느낌이 잊히지 않아요. 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몸은 이미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수연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억눌린 욕망이 그녀를 흔들었다. 결국 그녀는 답장했다. 혁준아, 수연 모르게 딱 한 번만. 내일 오후에 와. 두 사람은 은혜의 한옥주택 서재에서 다시 만났다. 문이 열리자마자 혁준은 은혜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당신도 나를 원했지?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은혜는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다. 혁준아, 이게 마지막이야. 약속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약해져 있었다. 서재는 두 사람의 욕망으로 채워졌다. 혁준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기며 그녀의 피부에 입술을 댔다. 은혜 어머니, 당신 너무 뜨거워. 당신의 피부가 나를 미치게 해. 그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가득했다. 은혜의 신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의 손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혁준아, 더 깊이. 그들의 움직임은 리듬감 있게 이어졌고 책상은 그들의 열정에 젖어 있었다. 은혜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고 그녀의 숨소리는 방을 가득 메웠다. 혁준아, 계속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떨렸다. 그들의 리듬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서재의 공기는 그들의 열기로 무거워졌다.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며 그들은 서로의 몸을 더 세게 탐했다. 모든 게 끝난 후 은혜는 혁준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혁준아, 이 느낌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야. 혁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어머니.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한 번 더 제발.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은혜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혁준과 은혜의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다. 처음엔 호기심과 억눌린 욕망의 해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 진짜 감정이 자리 잡았다. 혁준은 퇴근 후 은혜의 한옥주택을 찾았고 은혜는 수연이 외출한 틈을 타 그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서재뿐만 아니라 온돌방, 정원까지 확장되었다. 어느 날 한옥주택의 온돌방에서 혁준은 은혜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수연한테 미안하지만 당신 없인 못 살아. 당신의 따뜻함이 나를 채워줘요. 은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답했다. 혁준아, 나도 그래. 근데 이건 잘못됐잖아. 매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멈출 수 없을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중독되어 있었다. 혁준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고 은혜는 그의 따뜻함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혁준은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물며 그녀의 몸을 탐했고
은혜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신음을 내뱉었다. 혁준아, 더 계속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리듬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온돌방은 그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은혜의 손이 그의 등을 스치며 붉은 자국을 남겼고 혁준은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 당신의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다워. 그의 속삭임에 은혜는 고개를 젖히고 신음을 터뜨렸다. 은혜는 혁준과의 만남 후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수연을 배신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혁준과의 순간은 그녀에게 수연과는 다른 충만함을 주었다. 그녀는 수연이 잠든 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내 행복을 뺏었어. 수연은 여전히 혁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미묘한 거리감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혁준이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을 볼 때 긴장하는 모습을 눈치챘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지?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없어? 수연이 물었지만 혁준은 미소로 얼버무렸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걱정 마. 하지만 수연의 의심은 커졌다. 그녀는 혁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은혜와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밤 서재에서 보자. 수연 모르게. 수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어머니, 당신 사랑해. 혁준아, 나도.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은혜에게 전화했다. 엄마, 혁준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은혜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무슨 소리니? 그냥 사위로서 대화한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수연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혁준에게 다그쳤다. 너 엄마랑 무슨 짓 한 거야? 솔직히 말해. 메시지 다 봤어. 혁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엄마랑 처음엔 실수였지만 이제는 수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병원도 가보고 책도 읽고. 근데 내 엄마랑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연아, 미안해. 그날 밤 혁준은 은혜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은혜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수연이 알았어요. 어쩌지? 모든 게 끝났어요. 은혜는 울며 말했다. 혁준아, 우리 끝내야 해. 수연이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혁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미안해요. 근데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인 못 살아요. 그의 손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은혜는 그의 품에서 떨며 말했다. 나도 너 사랑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수연을 생각해야 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혁준은 은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은혜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혁준아,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하지만 내가 너무 그리워.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마지막 만남은 더 강렬했다. 온돌방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눈물을 흘렸다. 혁준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은혜의 신음이 방을 메웠다. 며칠 뒤 수연과 혁준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이혼을 원했다. 혁준아, 나 너 믿을 수 없어. 우리 끝내자. 내가 엄마랑 그런 걸 알았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어. 혁준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이젠 같이 못해. 엄마도 용서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혜는 수연에게 사과했지만 딸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다. 수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은혜의 말에 수연은 차갑게 답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내 남편과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몇 달 후 수연과 혁주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연은 새로운 도시로 떠나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밤마다 은혜와 혁준의 배신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적으며 치유를 시도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은혜는 한옥주택에서 홀로 지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밤마다 혁준과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혁준은 혼자 남아 후회와 그리움 속에 살았다. 그는 수연과 은혜를 잃은 것에 대해 깊이 자책했다. 내가 수연한테 어머니한테 그랬다니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 그는 술집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은혜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청담동 거리에서 은혜를 마주쳤다. 은혜는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수연은 엄마의 눈빛에서 여전한 슬픔을 읽었다. 은혜는 딸의 단단해진 표정을 보았다. 수연아, 잘 지내?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도 잘 지내.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그들은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얽힌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사랑과 배신은 끝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수연은 멀어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흘렀다. 수연은 새로운 도시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갤러리 동료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지만 가끔 은혜와 혁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 했지만 배신의 상처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녀는 바다를 보며 자신을 다독였다. 은혜는 한옥주택에서 조용히 지내며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혁준과의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다. 혁준아,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혁준은 서울에 남아 회사 생활에 몰두했다. 그는 은혜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새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출퇴근하며 그는 후회를 곱씹었다. 또 다른 날 혁준은 우연히 은혜의 한옥주택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더 아프게 할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은혜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